자, 안녕하십니까. 경매단 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 제 경매단 뉴스의 새로운 개편 시즌2가 될 겁니다. 앞부분의 영상들을 여러분들 어떤 맛인지 보셨다고 하면 아마 시즌2를 통해서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그리고 초보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성장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여원 이사님이신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본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여원 경영지도사입니다. 현재 저는 다양한 기관에 소속이 돼서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자문해주고 소기업의 R&D 기술개발 과제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중인데요. 제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제 현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을 갈아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사야 된다,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내가 과연 어느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제대로 된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경매당 뉴스라고 해서 경매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을 발견해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여기 있는 박태윤 교수님께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놓은 거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측하는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진우 교수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제 경매에 대해서 뭐 권리 분석도 하시고 임장 활동도 하시고 다양하게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 중에 경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담보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기 교수님께서는 향후 부동산의 대출 시장과 지금 현 시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세율 정도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를 저희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자, 매도하려는 매도자 시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길게 하시면 저희 이제 유튜버들이 안 보세요. 그래서 딱 1분 3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박태현 교수님, 안진우 교수님, 홍준기 교수님 순서대로 1분 30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이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 우리 오늘 찍는 영상 그 수보자들을 위한 영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 최여원 이사님께서 이렇게 되게 좀 수준 높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네요. 일단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논의는 사실은 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공급 부족이었었죠. 그리고 세제가 너무 강하게 되어져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당선되어진 윤 대통령 당선자가 있지만 이재명 시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약들을 내세웠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숙제는 같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기 수요자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미래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 대기 수요자에 대한 공급량,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각각 기관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진짜 뭐 대통령이 도장 찍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건물이 다 들어서고 이러진 않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많은 그런 행정기관들이 모두 협력했었을 때 공약에 대한 시간과 포인트를 지키지 않을까. 하지만 각자의 시선이 좀 다른 정치판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이뤄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일단 지금 답변을 좀 하시다가 마치는데 조금 이따 마무리를 또 살짝 해주실 거예요. 총평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다리시고, 일단 윤 대통령 당선인이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그 정책은 같았던 것 같다. 공급 부족이고 결국은 공급량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결정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조금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안진우 교수님께서는 향후 경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분 30초 만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1분 30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시적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사전 분양을 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윤 정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수요자층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윤 정부의 핵심 내용은 기본 공급하겠다. 250만 원에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용적 포인트를 주겠다.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서 빠르게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개발한다는 게 단기간에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2년, 아무리 빨라도 3, 4년 이후로는 건축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부동산의 시장이 요동칠까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이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화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코인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주식으로 흘러갈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번에 무려 2022년도에 이 부동산 토지에 풀리는 자금이 50조 원인가 봐요. 토지 보상금이. 그러면 이 자본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만 생각한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있지만은 이 GTX 호재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GTX 광역 노선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작입니다. 1분 30초 딱 맞춰봤습니다. 말 빨리 하는 거 반칙 아닌가요? 말 속도. 저 정말 급했습니다. 네, 지금 안준희 교수님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유동화 자금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냐 결국 GTX에 있는 그 경매 시장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은 그럼 이번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럼 이제 대출을 저희가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금으로 이렇게 다 100%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홍준기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분 30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준기입니다. 사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많으신 분들이 대출 되게 궁금해하시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과 반대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대출을 풀어서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분명할 겁니다. 분명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대출을 푼다고 해서 좀 더 많이 소유하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대출 한도를 풀면은 다시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한도를 풀어준다고 해서 많이 사기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대출을 분명 풀 거예요. 근데 푼다고 해서 무작정 한도를 받아서 사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대출을 풀면은 부동산 조금 안정화가 좀 되거든요. 민주당이 실패한 게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더 올라갔죠. 이건 사실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 시장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면 조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제 완화시킬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고 다시 안정화가 잠깐 될 거다라는 걸 좀 안내해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딱 진짜 1분 30초 안에 딱 끝내주셨어요. 반칙이네. 그러면 저희 박대영 교수님의 그 총평으로 마무리할 텐데 지금 아마 들으셨다시피 대출 규제는 당분간 완화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성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또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관망하는 시장을 조금 가져보지 않을까. 지금 무턱대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것 같진 않지만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응답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이렇게 말씀 못하신 박대현 교수님께서 다시 거시적 관점에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면서 총평을 할까요? 해장 버전입니다. 네. 사실 요번 내세운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식단 같아요. 근데 이 맞춤형 식단 모든 정치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행정기관의 모든 관료들이 100%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건데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진 않죠. 영웅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정치의 하나의 기본 이념 같아요. 누군가가 한 명이 독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걸 좀 잘 염두에서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이 정말 좋다라고 해서 이게 100% 실현된다. 만약에 공약에 대해서 포인트가 나오고 그 부분을 갖다가 선점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공약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행정기간 동안의 소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결국은 또 정부에다가 또 요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실현되는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약이기 때문에 이 임기 안에 혹은 다음 임기에서 또 다른 대선 후보자가 해도 결국은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실현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약에 1년 안에 해내겠습니다. 2년 안에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절대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두되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올라갈 거예요. 우상향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의 상향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인 그 중개사들은 실질적인 거래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호재는 있는데 실제 거래량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또 올렸습니다. 네. 앞에 총 3분의 시간을 한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저희 지금 정책을 시각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근데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희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 우상향만 보시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뛸 것이다 그러면 그냥 막 뛰어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출 규제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에 본 다음에 부동산에 접근을 하셔라.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경매당에서 대통령 당선과 관련돼서 부동산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저희의 간단한 의견을 좀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시즌2로 해서 경매당에서 앞으로 좀 초보자들이 경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면은 조심해야 되고 실제 사례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들을 해주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걸 좀 영상화해서 그 초보자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 경매 시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